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약을 드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유제품과 함께 드셨던 적은 없으신가요? 와우! 놀랍게도 몇몇 약들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가 반감되거나 심지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정말 중요한 정보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유제품과 같이 섭취하면 절대 안 되는 약 6가지와 그 숨겨진 이유, 그리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알려드리는 올바른 유제품과 약 섭취 방법에 대해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지금부터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약과 음식의 상호작용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바로 테트라사이클린 계열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원래 우유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 와우! 정답입니다. 유제품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이 이 항생제와 만나면 정말 끈끈하게 결합해버려요. 이 결합체가 몸속에서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방해하는데 마치 약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을 칼슘이 거대한 바위처럼 떡하니 막아버리는 셈이죠. 그 결과 약의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약효가 원하는 만큼 발휘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테트라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 같은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약효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유제품 섭취. 최소 1시간 전이나 유제품을 드신 후 2시간 후에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사소한 습관 하나가 약의 효과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플루오르퀴놀론 계열 항생제입니다. 시프로플록사신이나 레보플록사신, 오플록사신 같은 다양한 약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이 항생제는 호흡기, 요로 감염 등에 쓰이고 있는데 이 약들도 테트라사이클린과 아주 비슷하게 칼슘 이온과 강력하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복합체는 위장관에서 약의 흡수를 방해하여 혈중 약물 농도를 필요한 수준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감염 치료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플루오르퀴놀론계 항생제를 복용하실 때는 유제품 섭취, 최소 2시간 전, 그리고 유제품을 드신 후에는 최소 4시간 정도의 충분한 간격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갑상선 호르몬제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레보티록신 같은 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약은 우리 몸에 필요한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아주 중요한 약인데요. 유제품 속에 있는 칼슘이 이 약의 위장관 내 흡수를 방해하여 흡수율을 무려 최대 2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약효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면 전신적인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약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약 복용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아침 식사를 시작하고 유제품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약 복용 후 4시간 정도 충분히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약의 생체 이용률을 최대로 높여야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사용되는 이 약은 원래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매우 적은, 즉 생체 이용률이 낮은 약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그마저도 더 흡수가 안 돼 버려요. 칼슘이 비스포스포네이트와 결합하여 불용성 복합체를 형성하기 때문인데 이는 약물이 뼈로 도달해야 할 양을 현저히 줄여 골밀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애초에 흡수율이 낮은 약이라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공복에 물과 함께 복용하고 최소 30분 이상 눕지 않아야 하는 등 복용법이 까다로우니 유제품과의 상호작용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바로 철분 보충제입니다. 빈혈 때문에 철분제를 꾸준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유제품 속에 있는 칼슘이 바로 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칼슘과 철분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경로가 일부 겹치기 때문에 칼슘이 많으면 철분 흡수가 경쟁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분제는 유제품 섭취 후 최소 2시간 정도의 충분한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철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와 함께 드시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양제도 약처럼 신경 써서 드셔야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마지막 6번째는 리튬입니다. 양극성 장애 치료에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는 리튬은 그 약물 농도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약물입니다. 유제품이 약물 농도에 미묘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유제품에 함유된 나트륨이 신장에서 리튬이 배출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일부 유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혈중 리튬 수치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트륨 섭취가 너무 적어지면 리튬 배출이 줄어들어 리튬 농도가 위험 수준으로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리튬을 복용하면 우리 몸에 칼슘이 축적될 가능성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튬을 복용하는 동안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나트륨 섭취량에도 일정한 주의가 필요하며 의료진과 상담하여 식이요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죠? 자, 이렇게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주요 약 6가지와 그 복잡하지만 중요한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말 신기하고 또 우리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들이죠? 약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피하려면 유제품과의 상호작용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약 복용 전후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유제품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약마다 권장되는 간격이 조금씩 다르고 개인의 건강 상태나 다른 약물 복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여러분에게 딱 맞는 정보는 바로 여러분을 진료하는 의사선생님이나 약사님께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특정 약물, 질환 상태, 그리고 평소 식습관에 맞춰서 전문가가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약 복용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알찬 그리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올게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